너무 맛있죠. 자, 2022년 3월 3일 그린월드 강서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집중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죠. 이번 달 중에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회원 프로모션. 많이들 하셨어요? 어제 많이 했어요? 어제도 많이 못했어요. 4명밖에 못해가지고 아직 미리 이제 스타트를 걸어놔서 그래. 오늘 2명 예약돼 있고 그래. 그래서 이번 달 목표가 100명이거든. 근데 이제 목표예요, 목표, 희망. 근데 이제 이번 달에 그 굉장히 중요한 공기 청정기 프로모션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4월 달 되면 지금 벌써 요즘에 햇빛 이렇게 밝은 날 본 적 있으세요? 없어. 근데 3월 달이 됐는데 오늘도 영하로 시작을 했어요. 4월 달 되면 막 이제 목이 칼칼할 정도로 힘들어지죠. 5월 달까지 막 지속이 되는데 이런 봄철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이고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프로모션이 이번 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거 좋은 공기 그 이상이죠. atmosphere sky가 좋은 공기 그 이상. 자 그러면 그리고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공기 그리고 생명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왜 생명이라고 표현해놨냐면 이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인데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라고 보면은요. 첫 번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요 죽여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맨날 한 소리 있잖아요. 저녁만 줬으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머님을 스트레스를 주는 건 나다 이런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나를 죽인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이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들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소화기관 나쁜 거 먹어서 과자, 난소화성 물질, 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제 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폐로 들어와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폐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허파라고 하면은요, 이제 부하라고 표현하죠. 불의 부하. 물고기는 불해라고 그러고 부하라고 표현하는데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하가 치미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화가 난다. 부하가 치밀하고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숨 돌아가셨다. 숨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사라고 표현되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폐의 기능이 멈춰지면서 자연사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 폐는요, 사실은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되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폐의 기능에서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 몸에서 외부에 기체 교환하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들이와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부 다 보내주는 거야. 전부 다 보내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폐는 자기 혼자 호흡을 못해요. 뭐로 하냐면 횡격막이라는 걸로 해요. 횡격막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깊이 들이마시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늘어나. 이 갈비뼈는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횡격막으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횡격막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이 폐가 여기에 이제 폐포가 약 3억 개 정도 같아요. 이 3억 개 정도가 표면적이 엄청나죠. 엄청난 거에서 그 표면적에 담당하는 게 헛박가리거든요. 이 헛박가리가 이게 건강해야 되는 거야. 이 헛박가리 하나가 전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나쁜 공기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기침, 재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헛박가리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심하게 하다 보면 이제 피냄새 나죠. 목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헛박가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공기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 막 기침 많이 하셨잖아요. 또 감기 걸리고 이제 기침하잖아요. 각혈하듯이 기침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혈이라는 건 얘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얘는 한번 터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헛박가리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헛박가리의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요. 기흉이라든가 진폐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만성 폐쇄폐질이라든가 폐렴, 천식, 폐기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죠? 듣는 거. 폐렴.
많이들 접하죠. 병원에 입원했다, 다쳤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면역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봤죠. 최근에도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말짱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네. 그래가지고 입원 치료를 요했어요. 근데 입원 치료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신 거예요. 폐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폐렴을 많이 접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흉은 많이 안 접하죠. 폐에 붕 들려서 바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진폐증.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탄광에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 도로가에 서 있으면 탄광이 있는 거랑 같아요. 폐암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혈액은 많이 못 들어보셨죠. 혈액암이라고 해요. 최근에도 어느 리더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별로 없어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하여간 있기는 하지만 회복은 안 돼요. 회복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이라든가 천식 그 다음에 폐기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호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독소라는 게 내 몸에 생기거나 했을 때 이게 배출되는 경로들이에요. 독소의 배출. 자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지 말아라, 단 거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인한 간의 문제, 또 단 걸로 인한 간의 문제, 과자, 빵, 떡, 술 이런 것들이 간에 지방간을 쌓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기관들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할 때 다이어트는 염증이기도 하잖아요. 간 케어가 안 되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 간에서 해독을 해서 내보내. 어디로 내보내? 장으로. 어떻게 해서요? 췌장을 통해서. 췌장을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야. 장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또 신장으로 내보내요. 신장과 간은 짝꿍이에요. 짝꿍. 그리고 이제 그 장이 안 좋을 때 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가스는 피부나 폐로 내보내요. 그리고 방어를 하면서 임파에서도 내보내기도 해요. 피부를 통해서. 이게 독소가 배출되는 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전체가 다 뭐로 돌아가요? 피로 돌아가요. 혈관, 혈액, 간, 심장이.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는 사실은 하나도 연결이 안 된 장기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워놓고 볼 수가 없는데 따로따로 띄워놓고 자꾸 보잖아요.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로 봐야 된다고. 하나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폐에 문제가 되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혼자 커버가 잘 안 돼. 왜냐면 피부에 바르는 거 나쁜 거 안 바르면 되죠. 간에 안 좋은 거 나쁜 거 안 먹으면 되고 간에 안 좋은 건 그 장이 안 좋은 나쁜 거 안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안 먹으면 돼.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요 모 리더님을 봤어요. 이렇게 홀쭉하더라고. 이렇게 홀쭉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중이래요. 디톡스 다이어트 3일 동안 굶었다네. 그래가지고 굶지 마세요. 못생겼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왜 하죠? 디톡스를 왜 하죠? 나쁜 거를 내보내려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어차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걸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먼지는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2대가 돌아가고 있지만 나가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가 들어와. 내가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먼지들이에요. 이게 먼지들이 대기 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입자상 물질로 떠 있어. 자 그러면 이 떠 있는 물질들은요 자연계에서 흙먼지도 발생하죠. 그리고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또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계속 먼지가 우리 먼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한 줄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한 줄기 햇빛 안에 먼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봐. 특히 이제 한 줄기 햇빛이 아니고 전체가 밝았을 경우에는요, 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먼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한번 떴다 그러면은요, 뜨고 바로 가라앉아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은요, 공기청정기 틀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청소해 보셨어요? 한참 난리가 나요. 한참 난리가 나. 그러면은 얘가 바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고요. 무겁지가 않아. 생각보다 가벼워. 그래서 떠 있다고요. 떠 있으면서 이제 도는 거죠. 대기를 타고 돌아요. 또 바람까지 불잖아. 그러니까 대기를 타고 돌고, 그게 또 산에 막히고, 건물에 막히고, 건물 사이에 있으면 더 먹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24시간 밖에 있는 동안에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기 통해서 그게 들어와서 폐로 해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가게 되는 거야. 온 몸을 돌아요. 내가 마신 먼지가. 그리고 그게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대요. 자, 그러면 오늘 오시는 길에 집을 나오셔서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오셨죠. 버스를 타면 기다리는 동안에 마셨어요. 차를 타면은요, 차 안에서 마셨어요. 도로에서 문 열면 다 마셨어요. 지하철에서는요, 열심히 마셨어요. 그래서 1군 발암물질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 1군 발암물질의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휴면 헤어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굵기를 평균 60이라고 표현을 해요. 60. 50에서 180이에요. 60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윤 원장님은 아마 한 150은 될 거예요. 저는 한 50밖에 안 될 거야. 가늘어서. 자, 이 머리카락 굵기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머리카락 단면은요,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옆으로 길게 붙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참고로 제 머리카락은 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게 붙어서 그나마 보이는 그 머리카락의 단면은 보일 거냐예요.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두운 곳에서 그 빛 안에 있는 먼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사이즈밖에 안 돼, 이게. 그런데 여기에 샌드, 하얀 먼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혈구가 있어요. 화이트 블로우셀. 이게 백혈구예요, 백혈구. 백혈구가 얼마 사이즈래요, 이게? 25 마이크론. 자, 50짜리야. 머리카락이 가장 가는 게 50. 그런데 백혈구는 25라고. 그럼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요. 참고로 백혈구는 우리 혈액 안에 떠다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놈이에요. 자, 혈액 안에 떠다니는 세포의 가장 큰 놈. 그거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굵단 말이에요. 근데 백혈구가 25.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스트 파티클이라고 있어요. 자, 먼지예요, 먼지. 미세먼지. 10마이크론. 백혈구보다 작아요. 그러면 혈관에 들어가면은요, 백혈구랑 떠밀려가지고 잘 다니겠죠.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더 작은 거 있어요. 적혈구 더 작고요. 여기 보면은 레드블로우 있어요. 레드블로우셀. 적혈구는 더 작아. 7이야. 레드블로우셀 더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혈구가 가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미세먼지가 싸우게 되는 거죠.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싸워서 이제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스트 파티클에서 조그만 거, 더 작은 거 2.5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 사이즈. 초미세먼지 사이즈. 그럼 초미세먼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면은요? 백혈구의 10분의 1이에요. 백혈구의 10분의 1. 엄청 작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죠. 요거. 바이러스죠. 뭐라고 써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콕시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등치가 큰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그래서 등치가 크기 때문에 변형이 빠른 거거든요. 옛날에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계열도 이쪽 계열들이에요. 등치가 작으면 변형이 좀 덜한데 등치가 크기 때문에 변형이 빠른 거거든요. 얘들은요, 즉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공기 우리가 보호해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오염물질들을 최대한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계속 우리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차단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머리카락이야. 제 머리카락의 굵기요. 이만한 소원이 없겠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백혈구가 이만한 거죠. 백혈구가 이만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요만해요. 그 다음에 다시 초미세먼지가 요만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나쁘냐? 혈전, 뇌혈관 막아주죠. 점막, 알러지 결막을 생겨주죠. 알러지 비염 만들어주죠. 자율신경 이상 만들어주죠. 부정맥이라든가 혈생전을 만들어주죠. 혈관벽에 쌓여가지고 손상시켜주죠. 그 다음에 기도 염증 만들어주죠. 감기 증상 만들어주죠. 염증 만들어주죠. 폐기종 만들어주죠. 기관지염 만들어주죠. 천식이라든가 피부 자극이라든가 가려움이라든가 아토피. 또 가장 중요한 거, 태아의 성장장애 및 저체중아 출산의 조상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도 제가 건강 상담을 한 일이 있었어요. 건강 상담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얼굴 보고 아는 거 뭐라고 그러죠? 얼굴 보고 건강을 아는 거. 망진. 네. 또 길 보고 아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딱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담배 안 피는데 폐가 안 좋네? 남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그래? 그래가지고 건강 상담을 들어갔는데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러냐 먼지가 많은 근무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거주한다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곳에 거주한다거나 집에 살림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좁아졌거나 이런 때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안 피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짐이 많거나 집이 지하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환경이거나. 근데 또 이 옷 입는 스타일을 보니까 짐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두 가지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지하상에 애들 둘하고 같이. 그래서 폐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건강보식품 이야기하기 전에 공기청정기부터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얘기는 안 날 계획이지 물었어요. 모른대요. 아직 젊더라고. 처제동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전에 엄마, 임신 중에 엄마는 중요해요. 임신 중에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내가 호흡한 공기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싹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돌면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키게 됐을 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면역폭풍이에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면역폭풍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안 좋은 공기에 노출되면요 면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하는 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율이 굉장히 올라간대. 근데 이제 사망률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폐암 발생률도 증가한대요. 근데 입원율하고 사망률로 보면은요 큰 먼지는요 덜해요. 왜냐하면 기관지라든가 폐포 안쪽에서 육모, 털로 일단 어느 정도 막아줘. 그런데 이놈의 초미세먼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폐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먼지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먼지들이 케어가 잘 안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염증, 폐기능이 계속 장기적으로 변해요. 단기적으로는요 잠깐 참으면 돼요. 잠깐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죠.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자주 맡는 냄새들이 있어요. 개 냄새, 여성분들의 화장품 냄새, 막 분질 나잖아요. 잠깐만 참으면 돼요.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맡는 냄새들은요 면역이 돼서 몰라. 그죠? 잠깐 어디서 막 그 지하수 냄새가 올라온다, 하수 냄새 올라온다 그러면요 욱 하고 찾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들되면은요 잘 몰라. 이게 지속 누출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기에 이런 영양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비타민 C나 D나 E나 아연이나 오메가3, 유산균, 바질, 피카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죠. 이건 건강 강의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 신장학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 거주한 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서 조회했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야. 정확하게 앞에가 뭐예요? 뇌 문제가 24%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해 있고 또 심장 25%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다. 폐는요 44%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다. 반 이상이 문제가 돼 있다. 반 가까이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누가? 세계 신장학회가. 신장학회 수술을 했더니 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2.5마이크로 이상의 초미세먼지의 그 미만 자주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염증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협심증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질환들까지 전부 다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케어가 필요하다. 안 만드는 게 좋겠지만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만들어도 옆에서 만들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 미세먼지 피해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심각한 건 사실은 노년과 어린이와 임산부예요. 임산부들
임산부는요. 요즘에 애도 안 낳는데 임산부가 얼마나 건강해야겠어요. 임산부가 이게 노출됐을 때요. 애들한테 문제지만 임산부 자신에도 문제가 돼요. 임산부 자신에도 문제고요. 노년기라든가 이분들에게는요. 일단 심장마비 위험도까지 증가시켜요. 뇌졸중도 증가해요. 심장마비면 차라리 깔끔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뇌졸중이 발생하면은요.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미세먼지 케어가 필요한데 우리의 새싹들, 어린이들은요. 키도 안 커요, 사실은. 뇌 발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키워야 돼요. 어린이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출생 후에 6에서 36개월 영유아. 그 전에는 영구 이상이 아니잖아요. 영유아에서 증가했을 때 신장도 감소하고 체중도 감소하고 키도 안 큰다고요. 키가 5cm만 컸으면은요 내 남편이 바뀌어요. 안 그래 이준이더니? 그쵸. 5cm만 컸어. 뭐 남편 얼굴이 바뀌었어. 이은하 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참 성장하는 애들, 이제 뇌가 더 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이 성장하는 애들이 뇌 성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미세먼지, 그게 또 염증도 일으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신경세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두뇌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실내 공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밖에 말씀드렸다면요 실내 공기야. 이번에는 밖에 안 나가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제 실내 공기.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 대수가 매년 370만 명이래요. 실내 공기 오염 아니 실외 공기가. 근데 실내 공기 때문에는요 430만 명이 사망한대요. 더 많네. 실외 공기가. 그다음에 실내 공기의 오염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미국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문제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음식조리, 난방, 전자제품 그리고 호흡기 면역에서 영향을 주는 노열자 임산부들 훨씬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자고요. 이게 실외야. 실에서 발생하는 거. 실 밖에, 집 밖에. 집 밖에는 토양의 입자라든가 소금, 꽃가루, 균진, 박테리아 이런 것들 그리고 매연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근데 실내에서는요 뭐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포르말데히드, 벤젠, 라돈, 곰팡이, 세균,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느 게 더 크다? 입자가 실외 게 훨씬 커요. 눈에 보인다고. 근데 실내 거는요 라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곰팡이가 벽에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벽에 있지 않은 건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보이냐고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저게. 그 다음에 이제 포르말데히드라든가 이거 냄새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요. 지속적으로 맡잖아요? 몰라요. 그 냄새가 더 좋아. 그거 아세요? 주유소 냄새, 세차 냄새. 더 좋아. 세차 냄새, 좋아. 이런다고요. 더 좋아. 근데 얘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작다는 거죠? 얘들이 가가지고 가장 작은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걔들보다 더 작은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내 폐를 와서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 나갔을 때는요, 마스크 끼시면 돼요. 초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마스크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꼈잖아요. 그 마스크 끼시면 돼요. 밖에 나가실 때. 반대로 실내 들어오면은요, 공기청정기 마스크 커버가 안 돼, 이거. 0.1, 0.3을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로 이게 커버가 되겠냐고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나가실 때는 끼시고 실내 들어오시면 공기청정기를 끄고 내가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공기청정기를 틀어야 된다? 최대한 작은 입자를 잡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틀어야 돼요. 자, 우리 애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잡을 수 있는 입자가 0.0024라고 그래요. 자, 0024면은요. 자, 보자고요.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론. 그래요? 자, 초미세먼지가 2.5. 그다음에 아까 콕시드 바이러스가 몇이라고 그랬죠? 1. 그다음에 이게 잡을 수 있는 거는요. 0.0024. 자, 단위가 1000단위로 들어가 있어요. 1000단위로. 그러면 이게 틀려 있으면은요.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초미세먼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학적인 물질은 또 달라요, 입자가. 그래서 여기서 못 잡아요, 사실은. 화학적인 오염물질은요. 이 집진 방식에 틀려서 못 잡아줘요. 그래서 그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서 맨 처음에 공기를 잡아 당겨서
잡아 당겨서 프리필터, 큰 먼지, 머리카락,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진 필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게 0.0024까지 잡는 거거든요. 0.024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모든 걸 다 잡는다. 그리고 여기 잡는 거예요. 집진 필터에서. 집진 필터 뭘 잡아요? 네, 탈취 필터. 냄새라고 표현돼. 냄새. 아까 프로마일리드 냄새, 휘발유 냄새, 세차 냄새. 그 냄새를 잡는 게 이거예요. 탈취 필터. 그리고 이제 모터를 통해서 내보내죠. 자, 공기청정기는 그러면 언제 트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나 집에 없는데? 24시간. 나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24시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모터가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럼 모터가 열이 나야 되잖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열이 나야 되잖아요.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분들 열 나든가요? 아니요. 안 나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만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풍기를 켜도 되게 시끄러워요. 그죠? 시끄럽던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올라와서 지금 이걸 2단으로 바꿔놨어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려요. 3단으로 바꿔볼까? 소리 들리세요? 3단, 잘 안 들려요. 4단. 들리죠? 들려요. 4단 정도 가야지 들릴까 말까? 자, 그런 정도의 이 뒤에서 공기의 저항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자동차 튜닝을 해도요, 배기 머플러에 따라 소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기청정기는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거고 나쁜 걸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기청정기는 나 대신 나쁜 공기를 잡아버리는 거지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공기를 내보내면요 어떻게 좋은 공기를 만들어서 상관없이 만들어서 내보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공기는 대류를 한단 말이에요. 대류. 자, 좋은 공기가 가요. 이렇게 가요. 물에다가 이렇게 물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물이 딸려가지. 딸려가요. 옆에 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공기 만들어서 이거 내보내. 내보내. 그럼 나쁜 공기가 좋은 공기가 딸려가 이렇게. 더 딸려가. 더 딸려가. 그래서 나쁜 공기를 줘. 나는 분명히 좋은 공기를 보냈거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나쁜 공기를 잡아먹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잡아 당겨. 여기 계시는 모든 분보다 이 공기청정기가 먼저 나쁜 공기를 잡아 당겨서 지가 먹어야 돼. 그게 주야. 그러면 좋은 공기 어떻게 해요? 와류를 시켜야 돼요. 와류 시켜가지고 전체를 섞이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희석을 시켜야 돼. 좋은 공기, 나쁜 공기 희석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나쁜 공기 계속 잡아 당겨줘야 돼요. 이게 기술이에요. 얼마나 빨리 잡아 당기냐. 그 기술이고요. 자, 초미세먼지를 얼마큼 잡아준다? 0.004까지 잡아준다. 쭉 잡아주는 거야. 쭉 잡아주는데 이게 30분에 분당이에요. 분당 얼마큼 잡아주냐. CAD가 수치가 분당이거든요. 분당 얼마큼? 8.5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은요 바닥 면적이고요.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공간. 8.5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확 잡아버려야 돼요. 잡아 당기는 기술.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잡아당기냐, 얼마나 조용히 잡아당기냐. 나보다 먼저. 안 그러면 내가 먼저 마셔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기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 능력에 대한 인증 중에서 있어요. 이게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냄새 제거율. 아까 얘기했죠. 탈취 필터 얼마큼 잡아주냐요. 94%를 제거시킨대요. 근데 이거는 공간에 대해서 냄새원은 계속 발생해요. 옆에다가 양말, 호랑내나 양말 벗어놓으면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냄새 계속 나거든요. 그죠? 근데 없앴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 냄새가 없어지나요? 있어요. 터져 있잖아. 그걸 잡아줘야 돼. 그래서 밀폐 실험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냄새 제거는 밀폐 실험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원을 치워놓고 밀폐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밀폐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밀폐 실험을 했을 때 제거율이 94%가 제거된다고요. 자, 그럼 30분 만에 94%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못 느껴요, 이건. 이 정도로 빨리 없앨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알러지 물질이죠. 알러지 물질을 얼마큼 잡아내느냐.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19가지의 전 항목을 인증받았어요. 박테리아든가 담배연기라든가 라테스라든가 꽃가루라든가 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뭐 고양이 털 당연한 거고 연기라든가 정말 찐득 이런 것들 싹 잡아버리는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기청정기가 앰모스피어 스카이고요.
그리고 102가지 알러르기 유발 물질의 감소를 발생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2가지라고 보면은요.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이러스는 염증의 원인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알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들까지 102가지를 다 잡아버리는 유일한 공기청정기가 앰모스피어 스카이예요. 지금 여기에 양쪽에서 2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한 대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20? 20? 6평? 20? 3평. 네? 23평. 26평. 막 다 달라. 막 다 달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공간이 몇 평이죠? 대략 20평은 넘어. 20평은 넘어. 훨씬 넘어. 훨씬 넘는데 자,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얌전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10대로 돌아가셨어. 10대 초반. 가만히 있으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펄럭인다 이렇게. 펄럭이면 먼지가 계속 발생해. 그럼 이게 만약에 30평을 잡을 수 있는 거였어. 조용히 있을 때 30평을 잡아요. 펄럭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0명 분들이 펄럭이고 있어. 그러면은 30평을 잡는 얘가 혼자 얼마나 힘들까? 커버가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사용 면적보다 작게 써야 돼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산림 많다라고 하면요. 산림 많으면 구석구석에 먼지온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집에다가 내가 살아야지 집에다 살림 살게 하지 말라고 좀. 집 좀 비우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개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거나 애가 있으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24평형인데 공기청정기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택 뚫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공기는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문이 막아요. 문이. 거기에서 못 돌아. 그러니까 방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물론 큰 집에 살고 있잖아요. 45평, 52평이세요? 그러면 이제 거실이 한 18평 정도 돼요. 거기에 하나를 틀어놔요. 방은 어떻게 할 건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기청정기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되죠? 끌고 가죠. 언제 끌고 가? 잘 때 끌고 가. 그죠? 돌 잘 때 끌고 가죠. 잘 때 끌고 가서 방에 틀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비용사몽 해가지고 또 끌고 나와요. 뭘 끌고 나와. 못 끌고 나면 이제 밤에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가면은요 거실은 공기가 안 좋고 방에는 좋아. 그래서 또 끌고 나와. 돌. 얼마나 귀찮아. 그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하나 있는 분들은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길래. 그죠? 저도 가난해가지고 공기청정기 하나 놓고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공기청정기가 3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파트너들이 이 집은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요. 근데 하나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겨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번 달이죠. 공기청정기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공기청정기 150만 아씨 또 10,000원씩 올랐네. 당장 10,000원이 올랐어 이번 달에. 이것도 만약에 실제로요 이 공기청정기 우리나라 싼 거예요. 같은 공기청정기가 우리나라 160만 원 걸려 있거든. 158만원에서 159만 원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거죠. 10,000원 올랐네. 159만 원 돈이 없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기청정기 밑면을 딱 뒤집어. 아니면 이 스카이를 또 까가지고 안에 필터를 다 보면은 그 안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걸 딱 찍으면 당장 20만 원 쿠폰이 생겨요. 그래서 39만 원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사에서 표현되는 한정 수량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한정 수량일까요? 선착순일까요? 선착순. 내가 있는 것만큼이요. 내가 있는 것만큼. 내가 한 대 있으면 한 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2대 있으면 2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제가 3대 있으면 세대. 3대 할인 받을 수 있어. 나 안 줘. 내 거야. 내 고객 줘야 돼. 그쵸?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나 하나밖에 없으면? 스폰서님. 스폰서님도 없대. 안 준대. 이쁘게 보여야 돼. 사업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폰서님의 잘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벌써 딴 사람 다 뺏겨버려요. 이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한정수의 선착순. 선착순의 프로모션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 공기청정기 있어. 저희처럼 2대가 있어. 그러면 필터를 갈아잖아요. 집진 필터가 저희 집은 실제로 한 3년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도 없고요. 고양이도 없고요. 개도 없어요. 저 고양이 이런 거 싫어해요. 냄새나서. 그러면 냄새나기 시끄럽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되게 싫어해요 그걸. 그래서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또 세대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집진 필터가 빨리 안 가요. 그래서 거의 3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아직도 5% 남았어. 한 대가. 아직도 5% 갈까. 홀딱 가라 그랬어요. 필터 갈면서 탈취 필터 갈면서 홀딱 가라 그랬거든. 왜?
괜찮아. 5%를 더 버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공기를 빨리 맞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빨리 갈아버렸거든요. 이번에 갈면서. 근데 3년 가요. 이거는요. 공기가 조금 좋으면 1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집이 별로 없어요. 왜? 한 대밖에 없잖아. 맥주랑이잖아. 요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1년까지는 안 가요. 탈취 필터가. 그러면 이 프로모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도 2년 이상은 갈 거고 그래도 1년 가까이는 갈 거잖아. 3개를 묶어주는 거야. 3개를 묶어서 사면 혜택을 줄게요. 어떻게 혜택을? 거의 하나값이 공짜예요. 이거. 하나값 거의 공짜예요. 제가 이걸로 벌써 오늘 나간 거야. 그 신규 유명 프로모션 해서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요거랑 거랑 다 나가버린 거야. 자, 공짜예요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요. 숫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공짜 아니라고 3만 원, 그 3만 원만 추가라고 그러더라고. 소비자한테 추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안 사요. 추가라면 안 돼요. 공짜인 턱이에요 이거. 거의 이거 3개 가격, 2개 가격에 3개 주는 꼴이라니까요. 라고 하면요 대부분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싸대 그래요. 되게 웃겨요. 내가 표현 어떻게 다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제발 좀 따지지 마 좀. 네, 진짜로 42만 8천 원짜리가 이 세 개 합쳐지면 42만 8천 원짜리가 33만 9천 원. 하나 거의 공짜값 맞잖아. 그죠? 따지지 말고 이런 때 사놔야 돼요. 이런 때 안 사놓으면요 이거 손해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규 회원 번호 만드셔서 그분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필요한 게 원포원 포함해서 15만 원이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사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받게 해줘봐요. 그분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네, 신규 회원 프로모션.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AP에서 같이 가져가도 되잖아요.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하시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